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한 자동차 검사원분의 개인적인 경험담에서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한 사람의 힘든 얘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시면 아마, 내 얘기구나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의 일, 효율성, 그리고 만족도에 대한 아주 보편적인 진실을 담고 있거든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딱 이 한 문장이에요. 비가 올 때는 검사가 참 힘들어요. 이게 그냥 날씨 탓하는 푸념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 검사원분이 매일 마주하는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이면서 업무 환경 전체를 뒤흔드는 어떤 거대한 문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흐름으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보시죠. 처음엔 일상적인 어려움에서 시작해서요.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르고 그 다음엔 동선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해 효율적인 업무 환경에 대한 꿈까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 일상의 장애물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검사원분이 매일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특히 날씨가 안 좋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그러니까 이 검사원분 말씀이 비나 눈이 오는 게 그냥 좀 귀찮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닥은 스케이트장처럼 미끄러워져서 넘어질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젖은 타이어는 기계 위에서 헛도니까 당연히 검사 결과도 정확하지 않겠죠. 이런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이 매일 쌓이다 보니까 결국 이게 만성적인 피로랑 허리 통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정말 힘들겠죠. 자, 두 번째 섹션, 아이디어의 불꽃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어요. 매일 겪는 이런 힘든 상황들 있잖아요. 이게 그냥 불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하면 되겠다 하는 어떤 강력한 비전으로 이어지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영감이라는 게 참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잖아요. 이 검사원분도 그랬다고 해요. 어느 날 우연히 본 한 장면이 검사소는 일해야 한다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그냥 완전히 깨부셔버렸다고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건물 2층에 떡하니 자리 잡은 실내 검사소였습니다. 용인 오터허브에서 보셨다는데 그걸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이거다 싶었던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실내 검사소. 바로 이 기억이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비 안 맞고 일하고 싶다 이런 차원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신 거죠. 검사소가 그냥 차 고치는 곳이 아니라 하나의 복합 문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고객들은 차 맡겨놓고 편하게 쇼핑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러니까 검사를 받는 경험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려는 정말 멋진 비전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섹션,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동선의 중요성인데요. 이게 어떤 작업 공간이든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과 비효율의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검사원분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찾아낸 열쇠, 그게 바로 동선이었습니다. 동선, 그러니까 공간 안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길, 그 흐름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사실은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 그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대단한 통찰이죠. 이걸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좋은 동선은 보세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고 모든 움직임에 이유가 있죠.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런데 나쁜 동선은요? 왔다 갔다 뒤로 갔다 막 엉망진창이죠. 이렇게 동선이 꼬이면 그냥 비효율적인 걸 넘어서 위험해지기까지 하는 겁니다. 결국 일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모두를 지치게 만드는 거죠. 이분이 예전에 일했던 곳의 실제 사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차를 기계 위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엔 컴퓨터에 입력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컴퓨터가 글쎄 차 뒤편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매번 뒤로 흐름을 거슬러 걸어가야 했던 거죠. 하루에 수십 번씩요. 상상만 해도 답답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게요? 그냥 컴퓨터 위치로 앞으로 옮겼어요.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뒤로 걸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매일 반복되던 이 불필요한 움직임이 그냥 싹 사라진 겁니다. 이게 바로 동선 설계의 힘이죠. 그러니까 나쁜 동선은 그냥 좀 불편하네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위험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예를 들어 고객 동선이랑 작업 동선이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길 잃을 고객이 불쑥 작업장으로 들어오고 그러다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죠. 또 엉뚱한 곳에 있는 수도꼭지 때문에 바닥이 얼어서 고객이 미끄러지기도 하고 검사원 본인도 좁은 공간에서 억지로 몸을 비틀다 병을 얻게 되는 거고요. 결국 비효율을 넘어서 사고와 부상, 스트레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효율성에 대한 꿈. 이 이야기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 사소해 보이는 비효율이 쌓이고 쌓이면 대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낳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하루에 차를 80대에서 100대 정도 검사하는데 그때마다 딱 몇 걸음씩만 더 걷는다고 쳐요. 이게 1년이 모이면 그 거리가 무려 80km가 넘는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천안까지 걸어가는 거리인데 이 모든 게 완전히 불필요한 걸음이었다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이 검사원분의 이 말이 딱 핵심을 짚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부분들도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바로 이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 사소한 불편함, 그 작은 비효율, 그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내 일터의 전체적인 질, 그리고 나의 만족도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이렇게 더 나은 작업 환경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아이디어가 다 있는데도 이걸 실행에 옮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사업의 주인이 아니니까요. 시스템을 바꿀 권한이 없는 거죠.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결국 이 검사원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일터는 어떤가요? 아니, 꼭 일터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매일 쓰는 주방, 여러분의 방, 심지어는 컴퓨터 폴더 정리 방식까지. 혹시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씩 갉아먹는 숨겨진 비효율, 잘못된 동선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여러분의 하루를 또 인생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열쇠가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